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진짜 자주 듣는 말인데 들을 때마다 진짜 뜻이 뭘까 궁금해지는 그런 미스터리한 말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말이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죠? 누군가 회사를 떠날 때 이 말을 듣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직접 써본 적도 있을 거고요. 근데 말이에요. 이 말을 아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대체 무슨 생각이 오고 가는 걸까요? 그냥 개인 사정, 이 한마디로 퉁치는 그 말 뒤에 진짜 숨겨진 진실은 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보죠. 퇴사자들이 입을 꾹 닫는 데에는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괜한 마지막 싸움은 피하고 싶다. 둘째는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 셋째는 남은 동료들한테 짐을 지우기 싫다. 넷째는 혹시 모를 나쁜 평판이 두렵다. 그리고 마지막은 회사랑 나랑 이미 마음이 떠났다 이거죠. 이 5가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볼게요. 바로 마지막 싸움은 피하고 싶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순간 거의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야, 이 표를 보면 진짜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데요. 퇴사자의 머릿속 계산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왼쪽 보세요. 그냥 개인 사정입니다 하고 둘러대면 대화 짧고 간단하고 평화롭게 끝나요. 근데 오른쪽처럼 솔직히 팀장님 때문에 나갑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길고 감정적인 언쟁이 시작되고 퇴사하는 날까지 스트레스만 받겠죠. 관계는 물론이고 평판, 레퍼런스 체크까지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대부분 저항의 적은 왼쪽 길을 택하겠죠. 실제로 한 경력직 직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그냥 조용히 나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끝까지 싸워야 하고 괜한 논쟁에 휘말려서 골치만 아파지잖아요. 맞는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에너지 다 빼면서 싸우느니 그냥 좋게 깨끗하게 떠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싸우기 싫어서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근본적인 체념에 가깝다고 할까요? 바로 피드백의 무용성.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한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직원의 경험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3년 차 때 업무가 너무 많아요 하고 힘들다고 했더니 자네가 일을 잘해서 그래 이런 답이 돌아오고 4년 차 때 또다시 불평했더니 이번엔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딨어 라는 말을 들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5년 차 퇴사를 결심한 그의 퇴사 면담은 어땠을까요? 네, 침묵. 이 타임라인 하나만 봐도 그가 왜 입을 다물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몇 년 동안이나 내 목소리가 무시당했는데 이제 와서 한 발은 이미 문 밖에 걸치고 있는 사람 말을 회사가 갑자기 그랬구나 하면서 귀담아 들을까요? 글쎄요. 퇴사자들은 절대 아닐 걸 하고 확신하는 거죠. 이 말이 딱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회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피드백을 물어봐요. 듣는 척 고개 끄덕이고 서류 어딘가에 넣어두겠죠. 근데 진짜 변화요? 에이, 퇴사자 말 듣고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퇴사 면담이라는 게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런 것도 한다는 보여주기식 절차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사려 깊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남아있는 동료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내가 뱉은 진실이 어떻게 남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연봉이 너무 짜서 나갑니다. 혹은 저 팀장 때문에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고 쳐요. 그럼 남아있는 제 동료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은 당장 떠날 수도 없는데 낮은 연봉과 그 팀장이라는 현실을 매일 마주해야 하잖아요. 저의 솔직함이 그들에게는 괜한 불안감이나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떤 퇴사자가 남긴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문제가 팀장이라고 말해버리면 제 동료들은 그 팀장이랑 계속 일해야 하잖아요. 결국 제 진실이 그 사람들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떠나는 사람이 남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일종의 미안함이자 배려심이 느껴지죠. 자, 이제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앞선 이유들과는 좀 다르게 아주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보존을 위한 이유입니다.
바로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 한마디로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과거를 잘 포장하는 거죠. 퇴사자들의 머릿속으로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 연쇄 반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1단계, 퇴사 면담에서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는다. 2단계, 그걸 들은 전 매니저는 자기를 비판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상한다. 3단계, 새로운 회사에서 그 매니저에게 레퍼런스 체크 전화를 건다. 4단계, 그는 대놓고 욕은 안 하겠지만 미묘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그리고 대망의 5단계, 새로운 직장에서 온 오퍼가 취소된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단 한 번의 솔직함이 내 커리어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공포인 거예요. 결국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까짓 거 솔직한 게 내 미래보다 중요해? 아니, 난 내 미래를 택하겠어. 한번 잘못 찍힌 나쁜 평판은 몇 년을 갈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때의 침묵은 단순히 비겁한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고 계산적인 커리어 전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바로 상호 단절감 때문이에요. 퇴사를 딱 통보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회사와 직원 양쪽 모두 서로에게서 감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갑자기 중요한 회의에서 은근슬쩍 빠지게 되고 팀 회식 같은 자리도 괜히 눈치 보이고 내 업무는 벌써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외부인 취급을 받게 되죠. 나에 대한 회사의 투자가 그냥 제로가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아니, 더 이상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회사한테 내가 왜 굳이 애써서 좋은 피드백을 줘야 하지? 결국 직원의 침묵은 회사가 먼저 보여준 무관심에 대한 아주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반응인 셈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확 와닿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이별이랑 똑같아요. 헤어진 마당에 상대방 문제점을 고쳐주려고 애쓰진 않잖아요. 회사가 먼저 나한테서 마음이 떠났다고 느끼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우리 끝났지? 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쭉 정리해볼까요? 퇴사자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만능 키를 사용하는 진짜 이유. 첫째, 마지막에 감정 소모하기 싫어서. 둘째,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고 생각해서. 셋째, 남은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넷째, 내 앞길을 막을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회사나 나나 이미 마음이 떠나서. 바로 이 5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한 직원의 침묵은 과연 그 사람 개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등 돌리고 떠나온 조직의 문화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